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EAS 반응의 이제 지향성에 대한 얘기, 뭐 지향성과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이 방향족 고리에 그죠? 수소 원자 6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일렉트로파일로 치환하는 반응을 EAS라고 하고 이 반응의 메커니즘은 첨가 후 제거라고 하죠. 첨가 후 제거. 일렉트로파일이 첨가된 후에 수소 원자가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첨가 후 제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림이 별로 이쁘진 않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RDS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렉트로파일이 첨가되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보면 여기가 이제 비방향족 탄소 양이온 중간체죠. 이 비방향족 탄소 양이온 중간체는 누굴 닮아 있어요? 이 전이 상태를 닮아 있죠. 그래서 이 양이온 중간체가 안정하면 이 속도 결정 단계의 전이 상태가 안정해질 겁니다. 즉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그죠? 이 녀석이 불안정해지면 여기도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탄소 양이 불안정하면 EAS 반응의 속도도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향족 고리에 이 Y라고 하는 치환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Y가 전자를 주는 그룹이면 양이온 중간체가 뭐해지겠죠? 안정해지겠죠? 만약에 EWC면 양이온 중간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져요. 그럼 이걸 잘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EAS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얘는 EAS 반응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DG를 활성화기라고 하는 거고 얘를 비활성화기라고 하는 거죠. 국어가 안 되네요, 여러분. 비활성화기가 됩니다.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벤젠이 6개의 수소 원자가 있죠. 얘를 갖다가 일렉트로파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벤젠 고리의 수소 원자를 이렇게 EDG로 치환되어 놓으면 누가 속도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EDG가 치환되었을 때 탄소의 양이 안정해지겠죠. 왜? 전자를 이 녀석이 고리 쪽으로 제공하니까 여기 전자가 부족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EWG가 치환되어져 있을 때는 EAS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뭐해지죠?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EDG가 치환된 벤젠은 벤젠보다 속도가 빠르고 EWG가 치환된 벤젠은 벤젠보다 속도가 느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은 바로 이 탄소 양인의 안정도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반응 속도. 우리가 보통 EDG가 이렇게 치환되어 있을 때 일렉트로 파일이 다시 반응되면 얘는 OP가 만들어지고 여기 일렉트로 파일이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메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EDG는 무슨 지향기고 OP 지향기고 EWG는 일반적으로 메타 지향기죠. 왜 이렇게 될까도 결국에는 뭐가 결정하는 걸까요? 바로 이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DG가 치환되어 있을 때는 OP 위치에 수소를 치환시켰을 때 탄소 양이온이 안정해지는 거고요. EWG가 치환되어져 있는 벤젠에서는 메타 위치에 있는 수소를 치환시키는 것이 이 양이온 중간체가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다음같이 방향적 고리가 있고 여기에 EDG가 치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렉트로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러면 여기 오로소 위치에 있는 H를 치환시킨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양이온 중간체를 그릴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탄소 양이온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공명 구조를 그려요. 비방향족 양이온 중간체가 이렇게 우리는 공명 관계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메타 위치에 있는 H를 한번 치환시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공명 구조를 그리면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공명 구조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라 위치에 있는 수소를 한번 치환시켜 볼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 생기겠죠? 이렇게 EDG 그리고 공명 구조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 더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이 sp3 탄소, 그러니까 엘렉트로파일이 결합한 sp3 탄소를 기준으로 항상 1, 2, 1, 4, 1, 2 관계로 탄소 양윤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된다. 그죠? 얘 기준으로 그죠? 여기 sp3 탄소 기준으로 1, 2, 1, 4, 1, 2 관계로 무조건 만들어져야겠죠?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 기준으로 여기 sp3 탄소 기준으로 우리는 1, 2, 1, 4, 1, 2 관계로 탄소 양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과정이 무슨 단계라고요? RDS라고요. 그죠? 이 양이온 중간체들이 안정할수록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딱 눈에 보여야죠. 뭐가 보여야 돼요? 얘가 눈에 보여야죠. 얘가. 지금 탄소 양이온이 생겼는데 이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EDG에 의해서 전자를 제공받으니까 직접적으로 안정해지잖아요. 그죠? 또 누가 딱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녀석이 보여야겠죠? 이렇게 그죠? 이 탄소 양이온이 생겼는데 EDG에서 직접 이렇게 안정해지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친 이 중간체가 상대적으로 뭐 하다는 얘기요? 안정하다는 얘기요. 특별히 안정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상대적으로 안정, 여기도 안정.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뭐 하다는 얘기요? 불안정하다는 얘기. 불안정. 그죠? 그러니 여러분 ES 반응이 일어나는데 누가 치환되어 있으면 이렇게 EDG가 치환되어 있으면 무슨 위치? 오로소나 파라 위치에 있는 수소가 치환되었을 때 양이온 중간체가 특별히 뭐하다? 안정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은 EDG가 치환된 벤젠에서는 왜 오로소 파라 지향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 공명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EDG가 유발 효과로 전자를 제공할 수도 있고 공명 효과로 전자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죠? 알킬기 같은 경우는 유발 EDG, 뭐 OH나 NH2 같은 경우는 공명 EDG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양이온 중간체가 안정해진다는 얘기. 양이온 중간체가 안정하면 속도를 결정당해서 빠르게 만들어질 테니까 보통 EDG가 치환된 벤젠의 ES 반응은 오로소 파라 지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EDG가 치환된 경우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그럼 여기 EDG를 다 지울게요. 제가 EDG라고 표현된 걸 다 지울게요. 여기 그죠? 여기 EDG 다 지우고요. 여러분 그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 EDG 다 지울게요. 여기 EDG 지우고 여기를 바꿀게요. 이제 뭘 바꾸겠어요? EWG로 바꾸겠죠. EWG 맞죠? 그럼 EWG 여기도 EWG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모든 게 EWG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양윤이 생기는 위치는 다 동일하니까 그죠? 여기 EWG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도 지워야 되냐면 바로 얘네들도 다 지워야죠. 지금 박스 친 여러분 이 양이온 중간체가 이제 오히려 얘가 EWG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이렇게 여기 양이온이 생겼는데 이 양이온을 직접 잡아 당겨요. 그럼 이쪽이 상대적으로 뭐 하다는 얘기요? 불안정하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쪽이 안정하다. 어느 위치를 치환했을 때
메타 위치를 치환했을 때 오히려 속도가 빠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EWG가 치환된 벤젠에서는 왜 메타 지향이 주생성분이 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할로겐은 이 벤젠 고리에 결합하고 있는 이 할로겐은 여러분 분명 EWG예요. 그죠? EWG지만 그죠? 예. 무슨 지향기죠? OP 지향기죠. 이 EWG라고 하는 건 무슨 효과에 의해서? 유발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OP 지향기라고 하는 거는 무슨 효과에 의해서? 공명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OP 지향기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공명 효과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비공유전 발생의 공명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 ES 반응 자체가 좀 잘 이해되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X에 여러분 오로소 위치에 있는 요 H를 치환 반응하면요. 지금 제가 요렇게 이렇게 지금 요 자리에 양이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파란색의 파라 위치에 H를 치환시킬 때도 여전히 녹색 여기에 양이온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노란색의 메타 위치에 여러분 수소를 치환시키면요. 요 자리에 양이온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이 녹색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고요. 이 노란색은 노란색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생겨요. 이때 여러분 이 X에 무슨 효과가 생긴다고요? 이 비공유성의 공명 효과로 탄소 양이온이 안정한 것은 바로 어느 자리에 양이온이 생겼을 때? 요 자리에 양이온이 생겼을 때죠. 요 자리. 그럼 요 자리에 양이온이 생기면 헤테로 원자에 결합한 탄소 양이온이니까 공명 안정화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녹색 자리에 양이온이 생기려면 결국에는 어느 자리 수소를 치환 반응해야 된다? 오케이. 오로소나 파라 위치에 수소 원자를 치환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OP 지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ES 반응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 또는 느리다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오로소 파라 지향이다, 메타 지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뭔 거냐? 이거라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탄소 양인의 안정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 및 지향성이 다 결정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오늘은 제가 두 아들과 함께 계속 아침부터 그 전투 육아를 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컴백을 해서 이제 제 방에 있다가 여러분들 뭐 생각을 좀 한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방향적 고리하고 있다가 이제 OP 지향이다, 메타 지향이다 이걸 단순하게 암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유기학 처음 하는 친구들은 더군다나 절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왜 OP 지향이고 왜 메타 지향이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왜 EDG를 활성화기라고 하고 EWG를 비활성화기라 하는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숙지가 돼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험생이 이제 내년 8월까지 우리가 수험생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또 힘든 삶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본고사 때 분명히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몸 건강히 수험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